반려동물 푸드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명칭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수의사가 있어요. 그 설치는 예, 그분이 참 믿을만하고 여러 가지 저기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강영 그분보다는 조금 더 젠틀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완동물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뭐 수십 마리를 키워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애완동물들하고 교감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나가다가도 개를 만나면 저는 먼저 개부터 보고 개랑 눈을 마주칩니다.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험을 공유한다고 하니까 쟤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얼마나 팔길래 저렇게 자랑하려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러나 수업 시간에도 말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해서 수업 방해도 하고 그러더니 또 이제 마지막엔 또 자랑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한테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여기 선 이유는 제가 인터뷰 때도 처음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 2017년부터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었어요. 그냥 열어서 지금 벌써 7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들이 여기 와서 하나하나 이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그 우리 온라인 창업 과정이 아무래도 그 고객한테 보여지는 부분, 비주얼적인 측면 그리고 뭐 시스템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다음에 도매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쪽 부분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고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파냐? 제가 얼마 파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영업 기밀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처음 하시면 뭐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피스텔 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입니다. 아직도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제가 중국기술교육원 이제 여기 강의 들으면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었어요. 더 얻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창고 겸 뭐 사료 제조 쪽으로 쓰고 공장 쪽으로 쓰고 한쪽은 이제 사무용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브를 하려고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세팅을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그래서 사무실 뭐 렌트 비용이라든지 여타 비용도 다 커버되고요. 그리고 저희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인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즈니스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저는 한 20년 이상을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고 2017년도에 조기퇴직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조기퇴직하면 다음 커리어가 계속 열릴 줄 알았는데 잘 열리진 않고 물론 중간에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왔다 갔다를 했지만 이 스마트 스토어 2017년도에 열었던 토마스 펫은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 사업자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업력이 유지되는 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시작하고 장난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이 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나? 이게 질문입니다.
각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 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너는 경험도 많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아이, 너무 간단해, 해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제가 추천을 했어요. 좋아서. 근데 그 중에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치명적인 이유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온라인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에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었지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업이 뭐냐? 직장을 다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한 가지에서 5가지, 많게는 1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업은 100가지입니다. 그 100가지를 해야 돼요. 본인이 다. 그러면 그 100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해답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한두 가지도 제대로 일이 처리가 안 되면 못 참아 이런 분들 있죠. 우리 김정현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 이런 분들은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가지 일을 하면요 100가지 일이 널려 있어요. 다 완전히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일 급한 것부터 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ADHD라고 있죠. 예. 다 그런 ADHD 증상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을 해결해 가다 보면 사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되면 나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그 한 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풀립니다. 근데 사업은 100가지 일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림 씨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창업 이전에 사업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 내가 그 체질인지 관상인지를 아시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처음 스마트 스토어 열면서 배우셨잖아요. 그걸 왜 먼저 했겠습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자 내시는 것도 힘들고 스마트 스토어도 제일 간단한 건데 그거 하나 여는 것도 힘들고 로고 만드는 것도 정말 쉬운데 그것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상품을 소싱을 하겠어요? 그게 제일 쉬운 게 도매국 같은 데 가서 위탁해서 내 사이트에 올리고 팔아보는 거죠. 경험 삼아서.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잘 판매하면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많이 팔았을 때 하나당 남는 비용이 1,000원, 2,000원, 5,000원이면 내가 100개를 판다 한들 그 돈으로 제가 살 수가 없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습은 저마진 제품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소싱을 하시든지 남의 걸 위탁하시든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마진 상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를 팔면 10,000원이 남고 20,000원이 남는데 이 제품 10개를 팔아도 1,000원 남으면 하나 파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고마진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도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마진이 우리가 20% 30% 남아서는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세그먼트가 수량이 대단히 많은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아니면 내가 갈아입는데 조금 있다 버리는 거, 속옷 같은 거 아니면 바로 쓰고 조금 있다 버리는 거,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마진이라도
수량이 많아요. 수량이 많은 대신에 경쟁은 치열하겠죠.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 1000개 팔 수 있으면 저마진도 괜찮습니다. 저의 동서, 그러니까 저의 처제의 남편이 또 공교롭게도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속옷 장사를 합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속옷 장사를 하는데 연간 매출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 팔면 별로 안 남겠죠. 그런데 많이 파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마진을 하더라도 항상 고마진을 꿈꿔야 된다. 왜냐하면 저마진을 하시는 분들이 수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1인 창업이잖아요. 1인 창업인데 어떻게 내가 수량을 그렇게 늘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마진을 하시면서 저마진으로 연습하시면서 고마진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1인 창업은 고마진이 맞습니다. 고마진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내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해외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소싱을 하면 온라인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 팔린다 그러면 파리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내가 소싱을 하게 됐을 경우, 중국에서 소싱하게 될 경우 잘 팔리는 것들 나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전쟁으로 가서 누가 마진을 적게 남기나 전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뭐 저만의 어떤 특별한 배경도 있었지만 해외를 먼저 저는 봤어요. 해외를 봤고 해외에서 한국에 수입 안 된 상품들이 뭔지를 봤고 그걸 위해서 해외 사이트들을 주로 보는데 저는 아마존을 많이 봤고요. 아마존에서 판매가 많이 된 제품들, 그 평점이 좋은 제품들 위주로 봤고 그 제품들 중에 한국에 없는 제품들을 비교해서 계속 밤마다 하는 일이 초창기 창업할 때 밤마다 하는 일이 해외 사이트 보는 거였어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아마존이 다 열려 있잖아요. 아마존이 좋은 게 그거예요. 모든 나라 사이트들이 다 아이템들이 다르고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점 높은 제품들, 판매 많이 되는 제품들에서 한국에 없는 제품들을 추려요. 리스트를 쫙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큰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은 제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들은 작은 한국의 창업자들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래 너가 한국에서 팔고 싶어? 그러면 컨테이너 몇 개 할 건데 초반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 초기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데하고는 사업 못하죠.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쪽 웹사이트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상품은 좋은 것 같고 그런 업체 사이트를 운 좋게 개발했어요. 발견했어요. 10개 정도. 그러면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메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차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어떻게 쓸 거냐? 나 영어 모르는데. 그러면 요즘 챗 GPT가 그런 거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메일을 날리고 한국에 하고 싶고 그러면 그쪽에서 물어봅니다. 넌 누구니? 너는 어떻게 우리 상품을 한국에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한서 비슷하게 영어로 제작하는데 챗GPT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고 저쪽에서 좋아하면 그럼 하자. 그러면 초반에 너 얼마 정도 사갈래? 그러면 이제 근데 초반에 한국 시장이 처음이니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시도하는 측면에서 소규모로 트라이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프로모션용으로 다 뿌릴게. 뿌려가지고 고객들 피드백을 보고 좋은 제품들 위주로 내가 2차로 주문을 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안 돼. 우리는 처음부터 작게 사가는 애들하고 일하는 이런 애들은 제끼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허가가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직구로도 수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제품들은 좋아요. 시작하기가. 근데 허가가 필요하고 뭔가 수입할 때도 계속 승인을 받아야 돼. 이런 업체 물품들일 경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직구가 좋은 게 뭘까요? 직구는 직접 사서 국내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이렇게 온라인 창업하는 소규모 상인들한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배로 들어와야 되고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게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단가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로 수입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리는데 비행기로 직구를 하세요. 직구로 해서 가격을 그 비용대로 다 책정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대량으로 아니면은 좀 더 저렴하게 들여왔을 때 그 비용을 커버해서 가격 책정해서 팔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아까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100개 정도 시도하시죠? 한 개 성공하면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한 개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사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이 그런 곳이에요. 그 성공한 한 개를 찾는데 내가 초기 창업할 때는 내 시간의 40~50%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저마진 제품, 위탁 상품들 소싱하셔서 온라인에 올리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마진 제품, 나만의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 시장이 너가 처음이니까 내가 판매해 줄게. 그 대신 몇 년 동안 나한테 독점을 줘.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운 좋게 사인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팔기 시작하고 팔리잖아요. 한국의 빠꼬미들이 바로 그 업체 연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 주문할 테니까 나한테 바로 줘 하면 그 업체가 신뢰가 없고 만약에 매출에 눈이 어두운 업체면 여러분들하고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바로 그 업체한테 줘버립니다. 한국이 큰 시장인 것 같지만 작은 시장이고요. 수입하는 업체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정말 좋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독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냐면 한 장에다가 A라는 업체다. 저 업체는 앞으로 이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데 한국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업체가 독점 판매업자고 특별히 판매업자로서 잘못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독점 판매를 유지된다. 여기 다예요. 물론 이거 파기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야 너가 뭐 1년에 나한테 수입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나 너랑 안 할래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중소업체이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수입선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가격 경쟁하고 브랜드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아마 이걸 이해하는 업체들은 웬만해서는 한 업체를 안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가지고 꼬박꼬박 대금집을 잘하고 꼬박꼬박 연락 잘하면서 신뢰성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중소업체들은 여러분들을 신뢰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업체들은 여러분들 쉽게 배신해요. 왜냐하면 큰 업체들은 보통 영업 담당 직원들을 쓰는데요. 이 영업 담당 직원들은 보너스를 기반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야 내가 컨테이너 발주 낼게 이러면 바로 걔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큰 업체랑 일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했던 미국 업체는 그 아들이 사장이고 창업자인데 아버지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밥이라는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랑 제가 이제 해서 2020년부터 저희 지금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해외 소식을 마칠게요. 저마진 연습, 고마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챗GPT 물어보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다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해외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부분은 제가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구글도 좋고 챗GPT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영어로 잘 돼 있는지가 이제 조금 어려우실 때는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류 제가 얘기했죠. 직구로 초반에 들어오고 판매하다가 물량이 늘어나면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가 뭐냐면, 제가 일하는 업체가 미국 중부의 유타라는 데 시골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구를 하게 되면 그 유타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구업체 창고로 쏘아요. 그러면 나는 직구업체랑 계약해가지고 그 직구업체가 저한테 한국 저의 사무실로 쏘아주죠. 이제 대한항공으로 와서 국내 배송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직구 루트고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로 주문한다. 그러면 유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운반은 트럭으로 해야 돼요. 그 트럭은 제가 그 업체한테, 야, 주변에 로컬 업체 중에서 운반할 수 있는 업체들 코테이션 알아서 알려줘. 그러면 한 300불 준다. 그러면 그걸로 쏴.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은 해외 선사가 해야 되죠. 그럼 선사랑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몇 군데 알아봐가지고 제일 싸고 좋은데, 저는 DHL이라고 일하는데 DHL 비싸 보이죠? DHL 해상 운송은 대단히 쌉니다. 저렴해요. 대단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러면 DHL 캘리포니아 창고로 쏘죠. 그럼 DHL에서 받아가지고 걔들이 그걸 실어가지고 부산항으로 옵니다. 한 달 걸리죠. 부산항에 오면 통관을 해요. DHL이 통관을 도와줘요. 관세사를 걔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사에서 해주는 것 중에서 비싼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비싸요. 걔들이 뭐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직접 합니다. 배워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한테는 딸랑 2만 원만 주고 통관만 진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통관이 다 되면 거기 부산에서 트럭으로 저희 사무실까지 직통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제 창고에 넣고 나는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물류예요. 물류를 셋업을 해야 돼요. 초반에 할 때는 직구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대량으로 할 때는 뭐 중국에서 내가 갖고 온다, 독일에서 갖고 온다. 그럼 물류를 하려면 다 알아보시고 가격 비교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판매. 국내 판매는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이크샵 사이트 구축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놔도 들어와서 판매가 안 됩니다. 저도 한 달 동안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이트를 2개를 구축했어요. 그 메이크샵 사이트를. 여러분들 하나를 구축하죠. 그러면 2년을 공짜로 줘요. 1년은 메이크샵에 주는 거고 1년은 이지페이라는 그 PG랑 계약하면 또 1년을 줘요. 그것도 메이크샵에서 주는 거예요. 이지페이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2년을 주는데 내가 구축한 첫 번째 사이트가 내가 한 달이라도 내 돈을 내면요, 얘들이 추가로 한 개 사이트를 공짜로 1년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품이 브랜드가 2가지라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 50%, 40%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쿠팡 로켓 배송하고 쿠팡 로켓 그로스하고 쿠팡 윙에서 제가 한 40% 매출 발생하고 나머지는 직접 도매 업체들하고 제가 연락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대학교 그 수의과 대학 병원에서 저희 상품을 쓰기로 해서 지금 이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일이라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병원에서 쓴다면 최고의 병원에서 쓰는 거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해서 마케팅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를 하시다 보면 도매가 들어와요. 도매가 들어오는데 쿠팡 로켓 배송 들어보셨죠? 자기들이 삽니다.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 대신 살 때 저희한테 30% 이상의 마진을 요구해요. 자,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면 얘들이 70원에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격을 세팅하실 때 내가 70원에 모든 비용하고 제해가지고 70원에서 100원에 팔면 쿠팡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세팅할 때 적어도 50% 이하로 시작해야 돼요. 비용, 사는 비용, 물류 비용, 내가 발송하는 비용, 모든 비용 다 해서도 50% 언더로 맞춰야지. 내가 도매로 팔아도 25%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도매는 뭐 내가 돈 안 남더라도 내가 뭐 홍보 차원에서 하지, 이거 아닙니다. 도매에서도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위탁하고 저마진 시작할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연습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온다든지 정말 나랑 직접 하는 데를 만나시면 그 업체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가격은 35%에서 40%가 돼야 돼요. 그 이하가 돼야지만 물류 비용 다 추가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여러분들 50%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를 생각을 안 하시면 돈 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으로 판매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에 몇백 건, 1000건 이렇게 판매하면 도매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도매가 한꺼번에 많이 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물량 소비 매출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사모를 하느냐?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제 사이트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고객한테 브랜드를 알리기 때는 자체 웹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웹사이트에서 브랜드에 대한 얘기, 자기 상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그런 것을 상세 페이지에서 녹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도 자기 사이트가 있는 게 좋고 도매업체랑 얘기할 때도 자체 웹사이트가 있는 게 좋고 자체 웹사이트를 하시면 자체 이메일이 나와요. 여러분들 브랜드 네임이 붙은 이메일. 그게 있고 없고가 처음에는 그게 없는데 네이버닷컴 이거 이제 외국 업체에 보내고 이러면 약간 쪽팔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사몰 하지 마시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뭐 이런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힘을 키우시다가 자사몰로 넘어가시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부터 돈 벌면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되죠. 행복하게 힘들어도. 근데 돈 벌 수 있나요? 2, 3년 안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N잡을 해야 됩니다. 2잡, 3잡, 4잡을 해야 됩니다. 노마드라고 그러죠. 노마드.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더라도 돈을 벌면서 온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돼요. 물론 온라인 창업에 대한 뜻이 있는 분이 때만 가능할 것이고 내가 다루는 제품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이게 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N잡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쇼핑몰을 만들고 상품을 소싱하고 이러다 보면 3년, 4년, 5년 지나면 쌓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쌓이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도 뜨이고 그러면 온라인 쇼핑이 좋은 이유가 고객하고 직접 응대를 안 해요. 물론 전화가 오면 응대를 하지만 그리고 나는 차려놓으면 지가 돌아가요. 매출이 발생한다, 자동적으로. 이게 온라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내가 직접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배송 나가는 시간, 그 시간 한두 시간만 일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소싱하고 뭐 물류 세팅하고 뭐 나머지 챙기면 되는 거예요. 뭐 N잡 뛰어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래서 N잡을 떼야 된다. 노마드. 거처 없이 육목미처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업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을 만약에 잡으셨으면 그걸 잡고 버티면 여러분들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이 그래서 매력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잘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저마진 상품을 열심히 팔고 이제 왜 이렇게 돈이 안 풀리려니 헤매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고객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이 제품 좀 수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처음에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는데 이 사과는 누구한테 떨어질까요? 네? 다른 사람? 못 올라간다고 하면 떨어질 때 밑에 올라가야지. 떨어질 때 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죠. 아, 저 사과는 내가 못 먹어 하면서 포기하고 딴 데 가서 있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나 주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사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은 복골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병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있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올라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꿈이나 희망을 꿔보신 적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꿈이 있다. 뭔가요? 간단하게. 꿈이 뭐예요? 중고시장 대표 브랜드 건어물 가게 되는 거. 건어물 가게. 좋은 꿈입니다. 네. 자, 거기 선생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교육하는 게 꿈이구나. 좋죠. 좋은 꿈입니다. 네. 그렇죠. 꿈을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물론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도 얘기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투잡, 쓰리잡 현재의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꿈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진짜 지지리도 가난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쟤들은 정말 잘 사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계시다면 나의 꿈은 무엇일까 하고 한번 꿈을 꾸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후회하신다면, 과거를 후회하고 계시다면 그 과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꿈이라도 한번 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꿈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자, 질문. 꿈은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꾸는 사람한테 일단 꿈을 꿔야 되죠. 자, 꿈을 꿨어요. 누구한테 또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한테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푸드 스페셜리스트 입에 잘 안 맞죠. 토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됐죠? 오. 멋있었습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저도요.